자, 종합 정리하는 의미에서 고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더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 십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가의 어떤 책을 이야기하겠죠. 바가라는 책에 갑과 을을 위간, 줄기간자죠. 갑을을 줄기가 삼고 또는 줄기가 되니, 갑을은 줄기가 되니 그 말이죠. 바가에 의하면 갑과 을은 줄기가 되니 간자, 이 줄기간자죠. 간자라고 하는 것은 일지신야라, 그 날의 신이다. 그래서 어떤 날의 신이다 또는 이 일이라는 게 태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태양의 신이요. 자, 인묘는 지지죠. 갑을에 해당되는 이 갑을은 천간이고 그 다음에 인묘는 지지이기 때문에 갑을은 천간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해서 해라고 받고, 자, 인묘는 지지죠. 그러면 지지면 해에 반대되는 달이 나오겠죠. 자, 보시면 인묘위지, 인목과 지지는 뭐가 되니? 가지가 되니, 가지지자죠? 가지가 되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월지영야라, 월의 홀령이다. 뭐 이런 말이죠. 홀령이라 하고, 영지월량야라 하고, 황내전에, 제기참치우. 자, 황제가 이미 어, 참, 벨참이죠. 벨참, 치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술인가요? 그러니까 치수죠. 치수. 그 관련된 일을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 풍수나경에 처음 만든 그 시초가 치우라고도 하고, 또 치우가 우리 그 한민족의 뭐 조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 치우. 그래서 제기 참 벨참자죠. 벨참 치우. 황제를 배하고 명했다. 대요에게 뭐하라고? 만들라고. 뭐를? 갑자정시를 만들라고 명을 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바가의 갑과 을은 줄기가 되고, 줄기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신이고, 인과 묘는 줄기니,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달의 영령이라 하고, 황내전에 의하면 이 황제가 치우를 참하고 배고, 그리고 나서 대요에게 명을 해서 갑자 정시를 만들라고 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 구체적인 백그라운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또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그 책에 의하면 십간은 천야요, 십간은 하늘이요, 십이지는 지안이 땅이니, 즉 십간은 하늘이고 십이지는 지진이 지간배 천지지용이라 하고, 자, 지지와 천간이 배합을 못 구해요. 천지와 배합을 했죠. 천지의 쓰임과 배합을 했다. 또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지의니, 줄기의 뜻이니, 양이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은이, 즉 가지지자죠. 가지의 뜻이니. 그래서 이 천간은 아까 뭐가 나왔었죠? 줄기간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지지는 뭐다? 임묘진 같은 지지는 뭐다? 이 가지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지지는 이 줄기의 뜻이니 음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 가불과 같은 천간은 뭐다? 줄기간자, 줄기이고, 그리고 일지신이고, 그리고 뭐다? 양이고, 그 다음에 인묘와 같은 지지는 뭐다? 줄기이고, 또 달의 영령이고 뭐다? 음이다. 이런 말이죠. 간 10, 그 천간 10개와 이지 12, 즉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는 양수 중 유흠하고, 자, 이 양수 중에 음이 있고,
또 음수 중 유양야라. 음수 중에 뭐가 있다? 양이 있다. 그렇죠? 또 이하. 이하라는 책에 보면 태세 제 갑왈 알봉.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하라는 책에 보면 여기 이하라는 책에 설명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 이하라는 책에 보면 태세가 어디에 있다? 갑에 있으면 뭐다? 왈 일컬어서 태세가 갑에 있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알봉. 알봉 맞죠? 알봉. 알봉이요. 을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 뭐다 한다? 전몽이라 한다. 34번 전몽이라 한다. 그러니까 옛날 고갑자를 이야기하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갑에 있으면 태세가 갑에 있으면 알봉이요. 을에 있으면 전몽이요. 그 다음에 병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 뭐라고 한다? 유조라 한다. 유조. 처음 들어본 말 많죠? 전몽, 유종, 알봉. 이 태세가 어디 있으면 정화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 뭐라고 한다? 어인가 이게요? 네, 마부어자죠. 강어. 어디 밑에 있는데 볼까요? 알봉 태세 유조 강어. 예, 강어요. 이게 어자가 아마 마부어자 거예요. 그래서 강어요. 무토에 있으면 태세가 이 무토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보다 저옹 맞죠? 저옹 이 저옹자입니다. 옹. 그 다음에 제기왈 이 기토에 있으면 이건 뭐죠? 도유요. 제경 있으면 자 경금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보다 상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신금 속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 뭐라고 하고 중광이라고 하고 태세가 임수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 현익이죠. 현익 이게 거물연자 거물익자일 거예요. 거물익 각주가 거물익 현익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개에 있으면 왈 가라사대 뭐라 한다? 소양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세가 바가에 의하면 천간은 줄기이고 태양의 신이고 양이고 그 다음에 인묘와 같은 지지는 가지지자니까 가지고 달의 영이고 그 다음에 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태세가 또 이하라는 이 책에 보면 태세가 갑에 있으면 알봉이요, 을에 있으면 주몽이죠. 아니 전몽이고 그 다음에 병에 있으면 유조고 그 다음 정에 있으면 강어고 그 다음 무에 있으면 저옹이고 기토에 있으면 도유 맞죠? 도유이고 경에 있으면 상장이고 신에 있으면 중광이고 일에 있으면 현익이라고 하고 태세가 개수에 있으면 소양이란다. 이런 말들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아마 익숙하지 않는 말들이죠. 저도 익숙하지 않는 옛날에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또 보면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자, 여기 이에서 갑을 이하의 십간의 명예,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 그 말이죠. 자, 십간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 자, 뭐라고 해석하냐면 1. 갑은 갑은 사기율서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만물이 해부하다 해부자죠. 그 다음에 부호부자. 해부되어서 부호화된 것이고 갑이라고 부호화된 것이고 그리고
출ля라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갑은 뭐예요? 껍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껍질에서 쪼개져서 나온 것이고 가르고 나온 것이고 해부라고 하는 것은 쪼개져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이 딱딱한 껍질에서 쪼개져서 나온 것이다. 앞에서 나왔던 거죠 한번. 그 다음에 세근에 뭐라고 했냐면 부갑, 유부갑 이게 이제 밑불부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알 껍질과 같은 것이고 이 갑이 또 껍질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서 윤력지에 출갑어갑이란다. 이 앞에서 설명드렸죠. 앞에 갑은 뭐다? 새싹 같은 거죠. 새싹 같은 갑목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뒤에 갑은 뭐예요? 딱딱한 그러한 알 같은 거. 그래서 딱딱한 그 껍질 갑옷과 같은 그 딱딱한 것 그런 데서 나온 앞에 뭐다? 갑은 갑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은 사기 율서에 언 만물생 알랄야 하라고 앞에서 다 배웠던 거 한 번씩 복습하는 겁니다. 을은 사기 율서에 의하면 만물이 나는 것이다. 이게 삐걱거리를 알이라고 했나요?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런 어쨌든 삐걱거리는 알 그런 것의 모습이고 또 한서 율력제 보면 분알 어을 자 분발해서 삐걱거린다 그 말이죠. 삐걱거린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삐걱거린다. 을에서 분발하여 삐걱거린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거고 또 백호통의 을이라고 하는 것은 물번굴 이 번굴이 뭐냐면 우거지고 구필꿀이에요. 그러니까 우거질 번 구필꿀. 그래서 유절.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이 사물이 어떻게 된다? 우거지고 굽혀져서 이 유절 마디제자죠. 마디가 있는 것이다. 사물이 굽혀짐이 많아 마디가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알자는 삐걱거릴 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굽힌 거를 말하는 거죠. 굽힌거리는 거. 자, 병은 사기 율서에 뭐라고 되냐면 엄양도 양의 길이 저명고 저명 아주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밝게 드러나는 그러한 까닭으로 뭐라겠다 병이라 하고 또 성명에 뭐라고 했냐면 병은 병냐니 이때 병자는 뭐예요? 밝을 병자죠. 밝은 것이니 빛나는 것이니 물생 사물이 나오면 병연하야 그 자체가 밝은 상태가 되니 저현야라 저현야라 이제 여기서 나타날 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볼견자로도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현으로 여기서는 읽을게요. 앞에서는 견자도 읽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나타날 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병은 양기고 그게 이제 밝게 나타나는 까닭에 이게 밝음이고 그 다음에 사물이 어떤 태어나면 그 사물이 생기면 그게 밝아서 모두가 나타나게 보이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모두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을 볼까요? 자, 정은 사기율서의 정자는 만물 지정장야라 정장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씩씩한 장정이라고 그랬죠. 씩씩한 장정. 그래서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씩씩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까닭에 뭐라 하겠다 정이라고 한 것이다. 또 한서 윤력지에 의하면 대성어정 정에서 뭐다 크게 성한다 크게 무성하다 그 말이죠. 크게 번성한다 크게 성하다 성할 성자니까요. 크게 성한다 크게 번성한다 이런 말이죠. 또 성명에 뭐라고 했냐면 정은 장야라 씩씩한 것을 말한다. 씩씩할 장자죠. 씩씩한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한서 윤력지에 뭐라고 했냐면 풍무어무라고 그랬죠. 무토에서 풍부하고 무성하다 그 말이죠. 이 무가 무성할 무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기 원령편주에 무지어는 즉 무토의 말은 무야니 무성하다고 하는 것이니 이 무성할 자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연,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야니 즉 뒤에 무는 무성할 무자죠. 그래서 무성함이니 만물의 지엽이죠. 가지와 낙엽역자죠. 가지지자 낙엽역자. 그래서 지엽. 그 만물의 가지와 낙엽이 개 모두 뭐다? 성무 무성하고 번성하고 무성한 것이다. 그 말이죠. 번성하고 무성한 것이다. 이해하시죠? 자, 무차는 무는 뭐다? 무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 기는 성명에 뭐라고 했냐면 기는 기한이 요 기가 별이기자로 했죠. 별이기. 개유정형 모든 것이 모두 형이 정해져 있으면 가기식야라. 그 별이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별이가 알식자니까요. 알식자. 그 별이를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기록할 기자입니까? 앞에서 별이기로 했었는데 기록할 줄로 했나요? 그래서 이 기는 성명에 이 기는 기록하는 것이니 개유정형 모든 것이 형체가 있으면 가기식야라 그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기록에서 알 수 있고 또 예기 원령편주에 뭐라고 했냐면 기함수자 이 뭐죠 이게 그 빼어남이죠. 빼어날 숫자죠. 빼어남을 머금다 그 말이죠. 먹음을 그 말이니까 그 빼어남을 머금는다고 하는 것은 억제하고 누를 억자죠. 누를 억자 그 다음에 굽힐 굽자 누르고 업히고 그러니까 누르고 억누르고 굽히는 거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해도 뭐다? 여기는 이제 역접이겠죠. 뭔다? 일어나다. 누르고 굽혀도 뭐한다? 일어나는 것이다 라 하고 유서찬요에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지야라 하니 자 이는 이미 있자죠. 이미 지나간 거라고 할 수 있고 그칠 지자죠. 그친 것이라고도 하니 가라사대 살물하야 음기가 이 사물을 죽이니 이 사물은 장차 뭐다? 수성야라 하니라. 수는 뭐예요? 거둘 수, 성은 이룰 성자죠. 그러니까 사물이 장차 거두고 이루었다 하니라. 그 말이죠. 여기 해석을 보시면 좀 부드럽죠. 음기가 사물을 죽여서 장차 거두어 드리는 뜻이라 했으니 이제 점점 이제 가을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경이니까요. 자, 경은 사기 윤력서의 경자, 사기 윤력서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 경마물하니. 자, 음기가 만물을 여기서 경자는 단단하게 하니 그 말이에요. 단단하게 하니. 그래서 봄에는 위로 올라가고 여름에는 사방으로 퍼지고 기운이 겨울에는 그것을 수렴해서 딱딱한 것에다 뭐 한다 그랬죠? 그거를 가두어서 뭐 한다 그랬죠? 딱딱한 것을 가두어서 그거를 가둔다 그랬죠. 그래서 경은 단단하게 한다. 외곽은 껍질은 단단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까닭에 고로 경이라 하고 또 성명에 경유 이게 뭘까요? 경일까요? 고칠경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고칠경 다시 경자니까 경은 뭐뭐와 같다. 경야라 다시 고친다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인가요? 다시경이네. 다시 갱이니 다시는 갱이죠. 다시갱 고치다는 경이고 그래서
좀 말이 애매한데 이거 경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고칠경 다시경이란 말이에요. 고칠경 개선하다 변경되다 갚다 있다 통과하다 고칠경 다시경 고칠경 경금은 오히려 고칠경 다시경 고친다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그 뜨거운 그 기운을 가을에 그 차가운 바람, 차가운 기운으로 고치는 그런 걸 할게요. 다시경은 좀 부사적인 의미가 아니까. 그래서 경은 견강모라 견고하고 강한 모습이라 그 말이죠. 모습이라. 또 얘기 원령편주에 뭐라고 하냐면 경지언 경련이 또 얘기 원령주에 뭐라고 하냐면 경이라 말함은 경지 경이라 말함은 만물개 수견개 경이라. 자, 만물, 사물이 모두 어떻게 된다? 가을 되면 숙살지기로 했죠. 수견. 그러한 그 숙살되는 그런 기운이 오고 다시 고칠 게 짜죠? 다시 고쳐진다. 그 말이죠. 단단하게 바뀜을 이룬다. 이게 아리까리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고칠경으로 할게요. 고칠경. 그래서 다시 고쳐지고 고쳐진다. 이렇게 할게요. 다시경이란 말이 다시경이란 말에 그 굳다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칠경으로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혹시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금입니다. 자, 신금. 신금은 사계율서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언만물지 신생이라. 이게 원래는 매우신이죠. 매우신. 아니면 새롭게 또는 고생스럽게 매우신자니까 고생스럽게 사는 것을 말한다. 고로 왈신이라고 그래서 이 매우신자 매우신이라고 하고 또 율력지에 다실자죠. 모두가 새롭다. 어디에? 신에 와서 신금에 와서 모두가 새롭다라고 하고 또 백고통의 신자. 이 신자는 음시성야라. 음이 비로소 시자죠.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비로소 음이 만들어졌고 또 성명의 신은 신하니 생명에는 또 신은 뭐다? 새롭다라고 하는 뜻이니 초신자, 처음으로 새로워진 것은 개수성야라 모두가 받아들이고 거두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고 또 설문에 추식, 가을의 때는 금강, 매우 단단하고 그 맛이 보다 맵다 하니라 그 말이죠. 그 맛이 맵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오행 배웠죠? 오행에서 자 목은 뭐예요? 신맛, 식초 같은 신맛. 화는 뭐예요? 쓴맛. 그 다음에 토는 단맛. 그 다음에 금은 뭐죠? 이 신맛. 그 다음에 수는 짠맛. 그랬었죠? 그런 오행의 성질에서 맛에 대해서 오미 이야기했습니다.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임은 사계율서의 임지위연은 즉 임이라는 것에 되는 말은 즉 말은 임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말이 되면 임냐니 맡긴다는 뜻이니 맡길 임자죠. 원래 위임한다 할 때 맡긴다는 것이니 가라사대 말한 것이다. 뭐다? 양기가 맡긴 것이다. 뭐를? 키우는 것을. 뭐를? 만물을. 어디에서? 밑에서 또는 지하에서. 그래서 학위윤력서에 보면 임의 그 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니 양기가 밑에서 이 만물을 양육하는 것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기가 아래에서 만물을 기르는 것을 맡았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 말이죠. 또 한서 윤력지에 회임은 뭐 임신하는 거죠. 임이라 하니라. 그래서 임수에서 임신했다 하니라 그 말이죠.
한서 윤력제에서 임에서 맡음을 생각한다라고 하셨다? 회임을 그냥 맡았다는 것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했네요. 볼까요? 품을래자 그냥 임신하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품다, 임신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맡길림 맡길림이 근데 품을래 그러니까 회임으로 그냥 우리 임신으로 해석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 개는 헤아린다는 뜻이 있었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으니까. 자, 개는 사기율서의 개지위하는 개의 그 말의 뜻은 규야니 헤아릴 귀자죠. 규야 헤아린다는 뜻이니 가라사대 말한 것이다. 뭐다? 만물이 뭐말 수 있다? 규도 법도를 헤아릴 수 있다. 어떤 규칙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개라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개라 하고 또 성명에 규도 그 법칙을 헤아리고 이생 그 나타나게 하여 내출지야라 그래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 하고 또 예기 원령 편주에 규연 맹아라 하니라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헤아린 상태로 뭐다 싹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싹이 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들어보긴 했는데 요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도록 하시죠. 군서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십간에 비유한 동물로 갑은 여우래요. 여우, 을은 담비, 병은 사슴, 정은 노루, 무는 표범, 기는 원숭이, 경은 까마귀, 시는 꿩, 임은 제비, 개는 독사라. 별로 크게 뭐 용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군서고기라는 책에 보면 이 십간의 비유가 동물로 갑은 여우, 을은 담비, 병은 사슴, 정은 노루, 무는 표범, 기는 원숭이, 경은 까마귀, 시는 꿩, 임은 제비, 개는 독사다. 이 정도로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고민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은 바다니까 바다 건너가는 것은 제비죠. 개는 또랑이고 그 안기처럼 끼어 있죠. 그러니까 독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이 모르게 눈에 안 띄게 있다가 그러니까 안개나 그 구름처럼 이게 개가 그런 거니까요. 개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독사는 그 숨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금은 뭐예요?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꼭 예쁘죠. 그 색깔 예쁩니다. 까마귀가 뭐예요? 경금은 뭐예요? 우리가 그 원석이죠. 뭐 땅속에서 그 원광석을 캐냈을 때 뭐 시커먼 거 그럼 까마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는 뭘까요? 원숭이 낮은 저기 텃밭에서 이런 데서 잘 노나요? 무토는 큰 산이니까 표범이 놀겠고 정은 노루 그 다음에 병은 사슴 을은 담비 갑은 여우 한번 이 정도 그냥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뭐 외워서 써야 될 일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옛날 책의 십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